사실 제가 지금 그리는 이 외곽 부분은 빛을 못 받는 면으로 가요. 하기 때문에 이 고유색만이 아닌 갈색이나 약간의 파란색 그리고 뭐 검정색 이런 색상들을 써서 채도를 떨어뜨리면 더 사실적인 느낌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차근차근 천천히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붓이 여러 자루의 붓을 사용하실 때는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붓을 지난번과 같이 하나의 붓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붓에 노란색이 좀 많아서요. 이제 어두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 쪽에서는 자꾸 밝아지는 경향이 생기네요. 그래서 저는 붓을 빨도록 할게요. 붓을 빨 때는 붓을 빠는 미네랄 스피릿이라든지 페트롤 같은 걸 이용해서 붓을 빨 수도 있어요. 밥 아저씨 보면 기름통에다 넣고 타타탁 털죠. 그러면서 스트레스 확 풀리죠. 그렇게 하셔도 되시지만 잘못했다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 기름이 붓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음번에 그릴 때 물감들을 다 녹여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붓을 빠는 거예요. 휴지를 이용해서 붓을 정리를 하면 되시고요. 빨간색의 원색을 여기다가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 눈에는 저 부분에 빨간색들이 굉장히 원색적으로 예쁜 빨간색들이 있네요. 이화는 계속 변화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물감의 양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보시다시피 처음에 칠한 거 위에다가 물감을 칠하면요 색깔이 아주 잘 올라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감의 양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힘을 줘서 그리는 건 아닌가. 혹은 붓의 각도가 너무 세워져서, 즉 화면에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 가면요 다 긁히게 돼요. 하기 때문에 붓을 조금 눕혀주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는 지금 빛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어두운 면 쪽으로 이제 조금씩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두운 면으로 가면서는 이제 점차 갈색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의 느낌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볼까요? 네, 용이 사용하시던 이 색에다가 약간의 갈색을 타주면요 색의 변화는 크게 없어 보이죠? 근데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색의 변화, 노란색을 타도 갈색이 살짝 들어오면 보세요. 색의 차이가 많이 없어 보이죠? 근데 화면상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색처럼 느껴지게 돼요. 갈색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붉은 느낌이지만 햇빛을 못 받는 혹은 조명을 받지 못하는 대상처럼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거는 색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갈색과 혹은 파란색은요 햇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이 존재하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 색상들을 물감에 섞어주면 그 물감은 마치 빛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색으로 변하게 되죠. 저희 해질녘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해질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해질녘에 저희가 갈색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차츰차츰 해가 저물면서 아주 푸르면서도 짙은 밤이 되죠. 예, 맞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약간 푸른색을 넣어줄 거고요. 색이 너무 변하네. 그러면은 약간 고유색을 다시 또 타주시면 돼요. 그래서 푸른색과 갈색을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점점 밤이 돼가겠죠? 네, 이쪽은 햇빛을 못 보면 이제
밤에 보이는 사과 색상처럼 어둡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세요. 그림을 너무 빨리 그리려고 하면요, 색상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되세요. 지난번에 제 동영상을 보고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를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그려요. 네, 저보다 훨씬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이거를 좋아해야 되는 건지 슬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시면서 즐거웠다면 저도 이 동영상 만들면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 색상을 넣고 있어요. 빨리 하면요, 이렇게 자국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천천히 붓을 해주시면 자국이 좀 잘 일어나지 않고 희끗희끗한 것도 많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붓을 빨리 사용하면요, 어, 붓에 의해서 터치의 변화가 굉장히 커져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물감이 물감이 캔버스에 붙기 전에 제가 먼저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캔버스가 약간 하얗게 보이게 되겠죠? 왜냐면 물감이 충분히 붙을 수 있도록 시간을 약간 벌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물감이 잘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붓을 너무 빨리 쓰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색을 안정적으로 바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차곡차곡 그려주시면 되세요. 밖에도 못 돌아다니시고 집에 있으시냐고 굉장히 심심하시죠? 그럴 때 집에 있는 야채 칸을 뒤지면서 과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먹을 거, 우유? 그 어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한번 꺼내서 앞에 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재밌기도 하고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유화를 그리실 때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름을 사용할 때 꼭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름통을 꼭 닫아주세요. 특히 미네랄 스피릿이나 테레핀 같은 경우는요,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증발해가지고요, 저희 호흡기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그림 그리시면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싫어하죠. 냄새 난다고. 근데 그 냄새가 가족들의 건강이나 혹은 본인의 건강에 결코 좋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름은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는 뚜껑을 닫아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까지 그리면 전체적으로 사과를 한번 다 그릴 수 있겠을 것 같아요. 붓을 한번 빨아줄게요. 붓은 빤 다음에 아직도 그래도 이 색깔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색을 제가 바꾸고자 하는 색으로 다시 한번 묻혀주시면 돼요. 여기 사과 보면 약간 초록색 같은 거 있잖아요. 초록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을 만들 때는 검정색이 좀 필요해요. 검정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지금처럼 예쁜 초록색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초록색이 잘 만들어졌네요. 조금 어두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검정색을 조금 더 사용하면 약간 어두운 초록색이 만들어졌고요. 그걸 이용해서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제가 검정색을 이용해서 초록색을 만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검정색을 이용해서 만들면 약간 불투명한 초록색이 생기게 돼요. 사과에 있는 초록색은 그렇게 밝진 않아요. 대부분 하얀색 분이 묻어있는